안녕하세요. 홍시대병씨입니다. 오늘은 좀 뜬금없지만 브랜딩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. 사실은 이제 아는 동생이 수자를 만드는데 너무 장사가 안 된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고민을 얘기해서 뭐 브랜딩을 해라 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다가 이제 공유해 볼 만한 내용이 있다 싶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올려 볼게요. 일단 브랜딩이란 뭘까요? 그러니까 뭐 사전적 정의로는 뭐 소비자로 하여금 뭐 상품을 뭐 이미지화하기 위해서 이제 광고 홍보 등을 통해서 뭐 지속적인 관리로 뭐 소비자들로부터 상품의 이미지만으로도 뭐 상품과 회사를 알리는 뭐 마케팅의 한 방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는 말이죠. 그러니까 브랜딩을 하려면 상품도 중요하지만 뭐 로고, 상표, 패키지, 뭐 컬러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전해져서 그 브랜드를 떠올리게끔 하는 게 브랜딩이겠죠. 뭐 우리가 스타벅스 하면 녹색이 떠오르는 것처럼요. 근데 저는 쉽게 이제 제 눈높이에서 얘기해 볼게요. 브랜딩이 꼭 그렇게 거창하게만 볼 작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물론 브랜딩이라는 게 처음부터 이제 뭐 BI, CI, 뭐 사명, 미션, 뭐 스토리 뭐 이런 것들 다 생각해서 담고 준비해서 가면 좋겠지만 저 작업들 전문가한테 의뢰하면 못해도 몇백, 뭐 천만 원까지 나올 거예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 상품에 이제 팬들이 많이 생기면 브랜드가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해요. 그러니까 뭐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많이 팔리면 브랜드가 되는 거지. 뭐 딴 거 있겠어요? 그러니까 정말 내 상품 잘 만들어 놓고 브랜드 작업 열심히 해놓고 아무도 모르고 이제 안 사가면 그게 상품인가요? 그냥 예술 작품이지. 아무튼 뭐 그 난닝구나 뭐 스타일란다 같은 유명 쇼핑몰들 처음부터 뭐 난 처음부터 브랜딩을 해서 우리 상품들 잘 팔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지은 이름은 아니지 않을까요? 뭐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뭐 회사 내부 사정이라 저 같으면 처음부터 저렇게 현재 뭐 연매출 몇백억 할 걸로 예상하고 이름을 지었다면 난닝구 이런 이름은 저 같으면 안 지었을 것 같긴 해요. 그리고 저 두 쇼핑몰들 물론 자체 제작 상품도 섞어서 팔긴 하지만 어쨌든 동대문 사입 상품들이 주죠. 심지어 스타일란다는 뭐 택가리도 안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다른 쇼핑몰에서 똑같은 상품을 더 싸게 살 수도 있지만 소비자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저희 가서 사는 거죠. 뭐 사이트 자체가 브랜드니까요. 그러니까 여기서는 최신 유행의 어떤 스타일의 옷이 판다. 이게 정해져서 그러니까 저걸 사려면은 저기를 간다. 뭐 이런 게 이제 사이트의 컨셉이 브랜드가 된 거죠. 그러니까 온라인이라는 그 정보 포화의 바다 속에서 이제 소비자가 굳이 헤매지 않고 바로 찾아갈 수 있는 집이라는 거죠. 그 자체 제작이 아니라면 사실 그 본인의 사이트든 매장이든 그 자체가 브랜드가 돼야 되는 거죠. 저렇게. 예를 또 들어드리면 뭐 다이소 같은 거 많이 가시죠? 그 왜 가세요, 거기? 그냥 가성비 좋은 싼 거를 파는데 뭐 이런 인식으로 가는 거죠. 거기서 파는 상품의 뭐 제조사가 어디고 뭐 자체 브랜드가 있는지 아니면 뭐 무슨 업체 어떤 상품을 알고 찾아서 가는 경우는 없지 않나요? 저는 최소한 저는 없는데 뭐 그냥 그런 게 하여튼 다이소의 브랜딩인 거죠. 그렇게 우리는 이런 걸 파는데 라는 컨셉이 있고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. 그 사실 자체 제작이 아니든 뭐 자체 제작 뭐 상품이든 뭐 브랜딩의 블루오션은 아직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해요. 그럼 그 블루오션은 어떻게 찾냐?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품을 딱 생각했을 때 딱 떠오르는 브랜드가 없다면 브랜딩을 해서 새로운 브랜드 만드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요. 그러니까 사용하긴 하는데 어떤 특별한 브랜드가 필요치 않은 뭐 그런 상품의 브랜딩으로 그 상품군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인식시키는 거죠. 그런 상품들 많죠.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직도 이제 밴드를 뭐 데일 밴드라고 부르지 않나요? 요새 친구들은 아닌가? 아무튼 뭐 그냥 밴드인데 이렇게 손가락 밴드인데 데일이라는 회사가 처음에 만들어서 그냥 그렇게 불렸기에 그냥 제 자체가 이제 브랜드인 거고 뭐 이건 좀 올드한 케이스니까 요새 경우를 들면 뭐 루마 썬팅을 하는데 저희는 사실 그냥 썬팅 어둡기 정도만 얘기했지 사실 저희가 뭐 썬팅하는 입장에서 뭐 썬팅 업체 가서 뭐 어떤 업체 거 해주세요 뭐 한 적 없잖아요 예전에는. 근데 뭐 루마 썬팅이라고 이제 광고를 하고 하니까
왠지 뭐 루마 썬팅이 좋은 것 같고 브랜드 같고 뭐 그러지 않나요? 사실 예전에는 썬팅 공급업체가 썬팅하는 업체나 이제 자동차 회사 아니면 공업사 같은 업체들한테 영업을 해서 우리 상품 써주세요 했을 것 같은데, 오히려 이제 다이렉트로 이제 소비자한테 광고를 해서 역으로 소비자가 찾게끔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. 저도 이제 저쪽 분야는 모르게 그냥 제 생각이고요. 또 뭐 예를 들면은 뭐 남자 기능성 팬티, 아마 이쪽에서 상품군들이 많았을 것 같지만 떠오르는 대표적인 브랜드가 없었죠. 그걸 알리고 이제 저 상품군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인식되는 게 이제 그 라시반이라는 브랜드죠. 예전에 라디오 CM송 광고 많이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듣기 싫었던 것 같긴 해요. 뭐 라시방 시방 뭐 하면서 뭐 욕같이 들려서, 어쨌든 인식은 확실하게 되긴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래서 그 상품군에서 라시바는 브랜드가 대표적인 상품 브랜드가 된 거죠. 그러니까 자체 제작이 아니어도 이제 발빠르게 이제 브랜딩을 해서 많이 파는 상품도 있죠. 그러니까 예전에 그 아이린 그 지압 슬리퍼라고, 아이린이 신어서 이제 유행한 막 바닥에 막 돌멩이 모양 같은 거 막 붙은 지압 슬리퍼 이제 있는데, 그게 이제 시아르더라는 업체가 브랜딩을 해서 많이 팔았고 지금도 이제 지압 슬리퍼 그 상품군에서는 상위에 뭐 노출돼 있더라고요. 사실 근데 다른 업체들 거와 같은 다 중국산 똑같은 상품이죠. 똑같은 상품을 남들과 다르게 상품 페이지를 포장하고 브랜딩을 한 게 그 유효했던 거죠.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요. 아무튼 이렇게, 그러니까 아직 어떤 상품을 생각했을 때 딱 떠오르는 브랜드가 없다면 브랜딩 작업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니까 오늘도 좀 얘기가 이렇게 뭐 길어졌는데 오늘 이 정도로 하고요. 다음번에는 제가 브랜딩 작업 기초적인 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주제로, 그러니까 브랜딩 제가 전문가도 아니니까 전문가가 아닌 일반 수준 이하의 이제 저의 시선에서 기본적인 브랜드 작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그 뭐라도 이제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. 뭐 간만에 이제 구독과 이제 좋아요 부탁 한번 드리고 퇴장하겠습니다. 이상 홍씨였습니다.